당신은 여성들이 금융 CEO로서 정상에 오르고 거리에서 롤러블레이드를 자유자재로 타며 TV 채널을 바꾸듯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나요? 스위스에서는 남성보다 산을 더 잘 오르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슈리히에는 연인들이 헤어질 때 예의 바르게 카푸치노 한 잔을 나누는 이별 카페까지 존재하죠.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싶다면 틴더를 다운로드하는 대신 함께 산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위스 여성들이 결혼 대신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진정한 자유와 강인함의 천국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으로 빛나는 세계일까요?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스위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의 숨겨진 15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밝혀봅시다. 번호 15. 바다도 없고 수도도 없지만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곳입니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헬베티아 연합국 CH로 알려져 있으며 15,940평방마일, 즉 약 41,285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내륙 국가로 흔히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와 비슷한 크기로 1,500개 이상의 호수와 4개의 공식 언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2025년까지 스위스의 인구는 89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25%가 외국인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인구의 약 0.5%만이 사용하는 고대 라틴어인 로만슈어입니다. 로만슈어는 국가의 보물로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습니다. 대신 베른이 연방 행정 중심지로 간주됩니다. 여기 기후는 다양하며 오리곤처럼 시원한 여름과 콜로라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을 가지고 있지만 초정밀의 교통 시스템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중 일부를 자랑합니다. 14번.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인 뮤렌. 스위스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 있습니다. 1650m의 절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뮤렌은 오직 기차 또는 케이블카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으며 주민들은 매일 케이블카를 타고 출퇴근하고 학교에 가고 빵을 사러 갑니다. 이는 뉴욕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과 비슷하지만 자동차 경적 대신 아래의 깊은 라우터브루넨 계곡에서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겨울이면 전체 마을이 거대한 스키 공원으로 변신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어른들은 작은 도로 옆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스키를 타고 돌아갑니다. 광고판이나 맥도날드는 없지만 수색이 된 목조 주택, 나무불에 구워 만든 수제 치즈가 있으며 85세의 노인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걷고 있습니다. 뮤레는 또한 전설적인 알프스의 트리오인 아이거, 망크, 융프라우의 완벽한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생생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실손 정상에 위치한 회전 레스토랑 피스글로리아는 제임스 본드 영화처럼 360도 회전하지만 턱시도와 마티니 대신에 수제 스웨터를 입은 손님들과 함께 안개 낀 창가에서 뜨거운 스프를 즐깁니다. 뮬렌에서는 삶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흐르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름마다 작은 민속 축제가 열리며 이곳에서는 요들송과 함께 소리나는 우레벨과 현지인들이 바구니를 짜고 나무를 조각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 위해 밤오두 케이크를 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글맵 없이도 오래 건강하게 살며 마을에는 도로가 하나뿐이고 서로를 알고 지내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13번. 스위스 여성들은 강하고 부유하며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들입니다. 쥐리히나 제네바의 세련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세 가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마치 TV 채널을 바꾸듯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여성들을 만나는 것에 놀라지 마세요. 스위스 여성들은 순백의 피부와 마운틴 걸처럼 탄탄한 몸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절약하고 투자하며 진정한 CEO들처럼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법을 압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 여성들은 남성보다 등반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율이 더 높으며 주부들이 집에서 단순히 요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전문 운동선수처럼 스키를 타며 세 가지 언어로 알프스를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결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성의 평균 결혼 나이는 31세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독신 생활을 선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쥐리히에는 커플들이 카푸치노를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고 이별하는 작별 카페, 페어웰 카페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인기 있는 데이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틴더가 아니라 산악 동반자 앱입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함께 산을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트레킹 파트너 찾기, 파인데이 트레킹 파트너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위스 여성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스위스 여성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이 사랑하고 사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8이라는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밀을 공유하겠습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소들의 왕국입니다. 소들은 단순한 가축이라 생각하시나요? 스위스에서 소는 국가의 상징으로 언덕의 여왕으로 VIP처럼 대우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에는 각 소가 15kg에 달하는 큰 황동 방울을 달고 있는 전통적인 소방울 마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소들이 숲이나 안개가 짙은 알프스 지역을 헤매고 다닐 때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벨소리가 계곡을 울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영화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13피트가 넘는 악기인 알프혼을 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를 집으로 부르기 위해 사용합니다. 소들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스위스는 소들이 산을 지나갈 수 있는 특별한 터널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전국이 소를 산에서 내려오는 축제를 축하하며 각 소들은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영화 스타처럼 행진합니다. 스위스에서 소들은 뿔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습니다. 스위스를 방문한다면 계곡에서 거의 4m에 달하는 알프혼을 불어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알프혼을 불 수 있을 것 같나요? 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2번, 불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3번을 남겨주세요. 11번. 마터호른 기슭에 위치한 동화 같은 마을, 제르마트. 제르마트는 500년 넘게 자동차 없는 마을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가솔린 엔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형 전기차, 말이 끄는 마차, 걸어다니거나 스키를 타고 이동합니다. 매우 평화로운 세상에서 제르마트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산책로에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누가 핸들을 잡고 앉아 있겠어요?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노인들은 개와 함께 여유롭게 산책하며 이웃들은 서로의 숨결로 알아봅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느리고 놀라울 정도로 연결된 제르마트는 마터호른 기슭에서 5250피트 높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산이자 토블론 초콜릿의 영감의 원천입니다. 여기의 공기는 너무 순수하여 자연 산소 공급원에 비유되며 많은 미국 관광객들은 농담을 하곤 합니다. 제르마트에서 한 번 숨을 쉬는 것은 베벌리 힐스의 스파에서 10번이 디톡스 세션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제르마트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도 합니다. 7분의 24 운영되는 제설 로봇 시스템이 조용히 눈을 치우고 도로를 정리하며 영어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스키 시즌은 연중 내내 지속되며
300일 이상의 맑은 날씨로 유럽에서 가장 비싼 겨울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3만 개 이상의 스마트 LED 조명이 마을을 밝혀 영화 폴라 익스프레스와 같은 눈부신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500년 된 나무집들이 잘 보존된 구시가지에서는 밖에서 들려오는 말벨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포도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번호 10. 스위스에서 가장 분주한 거리인 바흐호프스트라세. 슈리히 중심부에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번쩍이는 광고가 없는 거리가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쇼핑 거리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바흐호프스트라세는 길이가 1200m도 안 되고 스위스 패션, 금융 및 계급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쇼핑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패션 박물관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샤넬에서 에르메스, 롤렉스에서 파텍 필립에 이르기까지 각 매장은 조명이 완벽하게 조절된 예술 갤러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직원들은 강매하지 않고 당신이 맞는 분위기라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리 아래에는 다국적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담고 있는 스위스 크레딧의 가장 큰 지하 금고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구찌 신발을 구매할 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보놀프 슈트라세는 헐리우드처럼 화려하게 밝히지 않지만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11,000개의 작은 LED 조명이 걸려 있어 부드럽고 우아한 빛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셀카를 찍기보다는 그냥 바라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이상한 점은 단 1시간 만에 10만 달러를 쓸 수 있는 곳에서 아무도 당신의 이름이나 직업, 출신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존중받으며 이는 스위스가 수백 년 동안 부를 조용히 쌓아온 방식과도 같습니다. 구 루커바드, 스위스의 스파 수도. 루커바드는 4,600피트 이상의 장엄한 알프스에 위치해 있으며 스위스의 스파 수도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크고 높은 자연 스파입니다. 매일 100만 갤런의 유황과 칼슘이 풍부한 광천수가 65개의 샘에서 솟아올라와 전체 럭비팀이 겨울 내내 몸을 담글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이 온천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진지한 문화적 의식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이곳의 온수가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전투 후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휴일에 리커바드 사람들은 전통 위상을 입고 온천에 가서 마치 젖은 뮤지컬에 들어선 것처럼 증기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파리처럼 아침이 에스프레소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리커바드에서는 80세 노인이 바깥 기온이 화씨 30도인 가운데 눈속을 걸어 120도 화씨의 미네랄 풀에 몸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벨소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드문 고요함을 지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는 온천 위에 직접 지어진 호텔이 있어 방 안 욕조로 바로 지하수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도 스위스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8번. 유럽 산맥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스위스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화려한 무대나 사회자가 연설하는 것 대신 자연, 공동체, 인내라는 사랑의 가장 진정한 뿌리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커플들이 숲속, 시냇가 옆, 수십 년 된 소나무의 캐노피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한 선택이 아니라 스위스 사람들이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사랑을 기리는 방법으로 그들이 사는 방식처럼 단순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과시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한 것은 각 지역마다 고유의 관습이 있다는 점입니다. 펜젤에서는 웨딩드레스가 화려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는 반면 베른에서는 국가 상징인 하얀 십자가로 자수가 놓여 있습니다. 드레스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최대 2년이 걸리며 가족의 유산으로 소중히 여겨집니다. 신랑은 리무진이나 고급차 대신 친척들과 함께 산에 올라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어 모두 함께 인내와 감사의 시험으로 결혼식 장소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이 스위스의 문화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화려함 없이 진실과 인내만이 존재합니다. 다층 케이크 대신 많은 전통 스위스 결혼식에서는 허브 치즈케이크나 밤파이를 제공하여 연결을 상징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친구들은 악령을 쫓기 위해 커플의 문 앞에서 세라믹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스위스 라이프 스타일. 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병을 잘못된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웃으로부터 부드러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공식 서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매우 진지해서 일련 번호가 있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마치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을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 사람들은 꽤 내성적입니다. 그들은 디스크리트를 선호합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시끄러운 인사가 없는 대신 부드럽고 빠른 악수만 존재합니다. 마치 친구와 손을 잡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도 눈길과 제스처로 소통하는 느낌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정시성이 하나의 종교와 같습니다. 기차가 2분 늦으면 신문에서 회사의 공식 사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일요일에 발코니에 빨래를 걸지 마세요. 비난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미학적 법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고 해도 17세기 나무집에 여전히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두었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테슬라를 운전하는 것처럼요. 6번째는 퐁듀 박물관이 있는 치즈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치즈를 간단한 간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위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매년 20파운드 이상의 치즈를 소비하며 이 나라는 치즈의 천국입니다. 그들은 치즈를 대량 생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치즈 생산국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톤의 치즈가 가공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풍부하고 감칠맛 나는 그리에르 치즈로 전통적인 퐁듀의 핵심 재료입니다. 스위스에는 450종 이상의 치즈가 있으며 강렬한 오크 훈제 그리에르부터 상징적인 구멍이 있는 클래식 에멘탈까지 다양합니다. 이 나라에는 100년 된 치즈 블록이 예술작품처럼 보존된 퐁듀 박물관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퐁듀 애호가라면 스위스에 있는 퐁듀 박물관을 꼭 방문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100년 된 치즈를 보고 스위스 문화의 일환인 독특한 퐁듀 냄비 깨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치즈 냄비에 빵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옆 사람에게 친절한 제스처를 돌려줘야 합니다. 퐁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치즈를 반시계 방향으로 저어야 하고 치즈가 끓을 때 울리는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퐁듀는 스위스의 전형적인 요리로 특히 겨울에는 온 마을이 뜨거운 치즈 냄비 주위에 모입니다. 치즈 애호가와 이 나라의 독특한 요리 문화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입니다. 5번째, 베른에서의 삶. 베른은 낡은 가죽책처럼 외부는 소박하지만 내부에는 수많은 매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른의 자갈길, 아치형 건물들, 붉은 기와 지붕, 그리고 유럽에서 6km로 이어지는 가장 긴 덮인 아케이드인 라우베는 걸어 다니고 쇼핑을 하며 비를 피하고 거리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통은 아주 깨끗해서 먼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와 전차를 타고 아이들은 15세기 천문 시계인 지트글록의 시계탑 옆 공원에서 놀며 매시간 매력적인 기계 인형극을 즐깁니다. 필수 관광지 좋아하시나요? 스위스 의회 건물인 웅장한 번드쇼에서 시작하세요. 이곳은 비회의 중에 무료 투어가 가능합니다. 도시의 마스코트인 진짜 곰들이 사는 곰공원, 베어파크은 아르 강 옆에 있으며 마치 자연 숲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젠가르텐,
즉 장미 정원은 200종 이상의 장미가 만개하는 봄에 특히 발온의 전경을 파노라믹하게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오후에는 현지인들이 아르강에서 마치 여름 고속도로를 이용하듯 수영을 즐깁니다. 이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저녁에는 구시가지 아래의 고대 지하 저장고에서 와인 한 잔을 즐겨보세요. 한때 전쟁 중 피난처였던 곳이 이제는 바와 재즈 라운지로 변신하였고, 베른 사람들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고 적당히 웃으며 아주 스위스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른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매일 아침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공도서관은 바보다 더 바쁩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의 경이로움인 번호 4. 매 5분마다 사진을 찍고 싶어지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분명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를 기억할 단 하나의 산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4,478m 높이의 거의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를 지닌 매터혼일 것입니다. 이 산은 이탈리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토블론 초콜릿 상자에 인쇄된 이미지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글로벌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면 정그 프로조치로 가세요. 이곳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3,454m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알프스의 심장을 지나 아레취 빙하를 감상할 수 있는 큰이들이 기차를 탈 것입니다. 아레취 빙하는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성을 보고 싶다면 제네바 호수 옆에 있는 실롱성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중세성은 너무 아름다워서 로드 바이런이 한때 시를 썼고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히는 성입니다. 만약 매 순간을 음미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싶다면 세계에서 가장 느린 기차인 글래시어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 기차는 2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을 지나 8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72개의 폭포가 있는 라우터브룬넨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의 경치는 너무나도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반지의 제왕 위 리벤델 지역에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림 같은 경치 덕분에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및 자연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스위스가 눈 덮인 산과 비싼 시계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축제 시즌에 오세요. 이 나라는 매우 독특하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1602년 제네바 시민들이 침략한 사보이 군대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열리는 제네바의 페데 러스칼레이드로 시작됩니다. 도시는 중세 분위기로 완전히 변모하며 퍼레이드에는 드럼, 말,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이 마법의 가마솥처럼 생긴 초콜릿 단지를 손으로 부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 주부가 적군에게 뜨거운 수프를 창문에서 부었을 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 2월 또는 3월에 바젤 파스나흐트가 도시를 겨울예술 열풍으로 만들며 72시간 동안의 의상, 야간 퍼레이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독특한 가면을 쓰고 낮과 밤으로 드럼을 치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축제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추리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눈사람을 태우고 만약 적절한 시간에 그곳에 운 좋게 있다면 20년에서 25년마다 열리는 와인 축제인 페드드 비니그론을 놓치지 마세요. 제네바 호수 옆에 있는 거대한 무대에서 수천 명의 공연자들이 펼치는 멋진 공연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입니다. 샤비. 스위스의 생활비. 스위스에서의 생활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질 높은 곳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기차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공기의 청정도는 봄철 수온처럼 맑으며 공원에 지갑을 두고 와도 그것을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쥐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내 중심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는 월 약 1,800달러에서 2,2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서는 가격이 더 매니지어블하여 약 1,200달러에서 1,60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본 공공요금, 전기,
수도 및 난방 비용은 180달러에서 달러 250 사이입니다. 고속 인터넷 비용은 월 약 4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식당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18달러에서 25달러 사이이며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한 달에 약 350달러에서 달러 450의 비용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스위스에서 한 사람의 생활비는 한 달에 약 2,800달러에서 3,800달러로 이는 유럽 평균보다 30%에서 50% 더 높고 미국의 많은 비싼 주보다 약 10%에서 20% 더 비쌉니다. 하지만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왜 이곳에 살기를 선택할까요? 스위스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거의 완벽한 공공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루체른, 로잔 또는 생갈랭과 같은 소도시에서 거주하면 비용을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스위스 정부는 고급 기술 인력을 위한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또는 장기 거주를 잘 지원합니다. 많은 국제 기업들도 높은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해 매우 높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위스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평균 월 소득이 거의 7,000달러에 달합니다. 첫 번째, 스위스의 미식 천국. 스위스는 장엄한 알프스와 맛있는 초콜릿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요리도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요리 중 하나는 바삭하게 튀긴 감자 케이크인 라우스티, 로스티로. 이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로 특히 베른 지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냉육과 함께 제공되는 이 요리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서도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푸짐한 요리를 선호한다면 알프스 스타일의 파스타 요리인 엘플레르모그로넨을 추천합니다. 이 요리는 마카로니, 감자, 크림, 치즈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로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맛있고 고소한 호두 케이크인 새로운 스토르타도 잊지 마세요. 이 케이크는 친구들을 위해 선물로 가져가고 싶을 만큼 맛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스위스 요리를 즐기는 것이 단순한 맛 이상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각 요리가 역사, 전통, 잊지 못할 감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함께 스위스에 대한 15개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스위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